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의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1900선의 이탈은 한 달 보름여 만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2%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한은이 예상한 연 2.4%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분기 매출 50조, 영업이익 8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세운 것으로 휴대전화 사업이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일단 발사체 헬륨가스 주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발사인 만큼 발사 예정일인 31일 안에는 무리하게 발사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금요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결국 1900선 밑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33.07포인트 하락한 1891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코스피 하락은 미국과 국내 기업들의 잇따른 실적 부진과 정책 이슈 등 경기 둔화 우려감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날 반짝 반등했던 코스피는 오늘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1900선을 이탈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12.75포인트 하향한 505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대로라면 한은이 대폭 내려 전망한 연 2.4%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3분기 성장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설비 투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기업들의 생산과 더불어 민간 소비가 나아지고 있다며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소폭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분기 매출 50조, 영업이익 8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인데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3분기에 글로벌 경기 불안 등 어려운 경영 여건들이 있었지만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같은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내수 부진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30% 가까이 줄었으며 현대건설은 해외 플랜트와 국내외 전력공사 등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보다 매출이 1.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9.2% 감소했습니다. 주식회사 농심이 제주 삼다수 공급을 장기간 독점해오면서 최대 공급가의 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다수 제품이 제주 지역 대리점 기준 500ml는 180원, 2리터는 430원에 각각 공급하는 반면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급가 대비 최고 3배나 넘게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농심은 지난 1998년부터 제주도와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현재 전 지역에 삼다수를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경쟁사가 없는 것을 악용해 마진을 과도하게 남겨온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 기형적인 독식 구조가 10여 년간 지속되는 동안에 국민들은 원인도 모른 채 비싼 물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주체가 없는 뉴타운 재개발 163개 구역 중 8개 시범구역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뉴타운 재개발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구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12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지역은 사실상 지구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8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은평구 정산동,
도봉구 창동, 중랑구 목동 등으로 이 중 중랑구 목동과 금천구 시흥동은 이미 주민 30% 이상의 요청으로 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의 네티즌들의 관심 뉴스를 짚어보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네티즌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재밌게 보셨을까요? 네티즌 투데이에서 알려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랭킹 부문 경제 부문 1위입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자동 초과 승인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네요. 고객이 허용된 한도를 넘어 카드를 써도 한드의 20에서 30% 안에서는 결제를 허용해 주는 것인데요. 이 같은 제동에 따라 자동 초과 승인 이용 고객들이 한도 초과에 따른 결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위입니다. 역시나 코스피 지수의 1900선 붕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의 추락으로 내년도 저성장 지속 전망이라는 우울한 소식 자리하고 있고요. 다음은 7위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 3분기 애플보다 스마트폰 2배 이상이나 더 팔았다라는 제목의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애플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으로는 역대 최고치인데 3분기에 5,69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습니다. 점유율 역시 2.9%포인트 상승해서 35.2%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애플은 0.6%포인트 하락한 16.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네이트입니다. 네이트 네티즌들은 어떤 소식을 더 관심 깊게 보셨을까요? 다음 화면으로 가보시죠. 네, 네이트 경제 부문 1위입니다. 1위 너구리 교환하러 갔다가 허탕, 이유는 날짜라는 제목인데요. 식품의약품 안정청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검출로 회수 폐기 처분을 내린 농심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환불이나 교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26일 식약청이 밝힌 자료를 보면 농심 얼큰 너구리의 경우 라면 봉지의 유통기한이 2012년도 10월 22일까지라고 적힌 제품과 2012년도 11월 11일까지라고 적힌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3위입니다. 나로 헬륨 주입 문제 왜 생겼나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가 1단 발사체 헬륨가스 주입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연기됐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 측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배관 등의 문제로 누설이 생겼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4위 보겠습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 일가 3조 원 자산 축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6위 가보겠습니다. 까다로워지는 은행 면접, 합숙의 연기, 게임까지라는 제목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보수적이고 반듯한 이미지를 중요시하던 은행권 면접이 이제는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채용 과정의 합숙은 기본이고 연기, 게임, 유머 등 이색적인 면접 방식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능력을 더욱 중요시하게 평가하겠다고 하네요. 180대 1, 100대 1 등 갈수록 치열해지는 면접 경쟁. 은행들 사이에서는 옥석을 가리는 시도가 더욱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MBN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리치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대열 전문가님과 함께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포커스, 네티즌 투데이 등 하루의 주요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색다른 경제 뉴스, MBN 뉴스. 리치맵 투자 방송의 주식 전문가들이 성공 투자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리치맵 대박 공략주. 주식 투자의 기법에서 실전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천기 누설. 3가지 대표 프로그램을 비롯해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작될 것이며 뉴스트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는 물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내외경제TV는 시청자들의 눈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임백천입니다. 내외경제TV가 오늘 드디어 개국을 하시는군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데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렵잖아요. 요즘에 뭐 국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내외경제TV가 개국을 합니다. 우리 김광탁 회장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 회장님하고는 노래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인상도 좋으시고 목소리가 또 참 좋으시고 노래를 또 너무 잘하시더군요. 노래라는 게 그 화음이고 또 울림이고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김 회장님의 그 리더십이면 내외경제TV가 많이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화음, 그러니까 조화, 울림 그런 거를 아주 강조하실 것 같고요. 또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아서 늘 뵐 때마다 참 푸근한 그런 인상이라 참 좋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우리 김광탁 회장님과 더불어서 많이 발전하시고요. 내외경제TV가 그야말로 국내외 모든 경제를 잘 종합해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멋진 방송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제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서른도입니다. 먼저 내외경제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번에 또 회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김광탁 회장님 회장 취임도 진심으로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내외 경제니까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우리 그 정보를 또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방송국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요즘은 이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우리 서민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 서민 중심에 서셔서 꼭 우리 많은 국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앞장서는 방송이 되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외경제TV 화이팅! 내외경제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제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민들이나 우리 가정주부님이나 보통 생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방송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치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매일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해줄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그 금요일 순서로 이대열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로는 첫 방송이신데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선 내외경제TV에서 또 증권 관련 방송을 또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장에 대한 동고동락을 좀 해가면서 좋은 수익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조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오를 들어보니까 점점 더 설레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장 마감 시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0월 26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결국 한 달 반여 만에 1900선 하향 이탈했습니다. 전날보다 33.07포인트 떨어진 1891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하락은 미국과 국내 기업들의 잇따른 실적 부진과 정책 이슈 등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날 반짝 반등했던 코스피는 결국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19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외국인의 팔자 규모가 커지면서 장중에는 189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이틀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약 2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코스닥 전날보다 12.75포인트 떨어진 505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장 직후 하락 반전한 코스닥은 기관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대폭 쏟아지면서
장중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수급 보시겠습니다. 개인은 1,606억 원 매수 우위 유지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관은 연기금 등이 902억 원 순매수에 나섰지만 국가 지자체 등이 505억 원 순매도를 보인 탓에 전체 9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장중 매도 규모를 늘려가며 1,659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늘 대부분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시총 60 이내에서는 고려아연과 아모레퍼시픽, 현대건설, 오리온만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상한가 4개를 포함해 172개였는데요. 하락 종목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 하락해서 모두 683개였습니다. 네, 업종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의료정밀업종의 0.90% 상승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계업종 2.46%, 전기전자업종 2.26%, 섬유의복업종 2.18%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은 외환시장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오른 1,0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엔 환율은 전일 대비 7원 16전 오른 1,372원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원엔 환율 영향력은 어제부터 크게 나타났는데요. 달러 하향 돌파에 큰 영향 미쳤습니다. 다음 원유로 환율 4원 44전 하락한 1,420원 선으로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10월 26일 장 마감 시황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보니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하락했는데 네, 오늘의 장 마감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확인해보니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하락했는데 코스피가 무엇보다도 심리적 지지선인 1900선을 이탈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뭐 금일장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그 GDP 발표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 이것만이 악재는 아니었고요. 네. 일단은 뭐 이 그 GDP 발표 자체가 뭐 대략 한 3년치 내에서는 뭐 최저 성장률을 보이다 보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또 장중에 하나 또 발표된 게 또 중국의 기업들, 즉 제조업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뭐 예상만큼 네. 잘 나오지 못해가지고 중국 증시 역시 낙폭을 조금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다 네. 보니까 CM 시장의 그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뭐 S&P 선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낙폭을 확대하게 되면서 우리 아시아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가중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거래소 시장 자체가 최근에 또 환율 문제까지 또 같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대표 업종들이 대부분 다 제조업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또 대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 환율 악재까지 조금 겹치는 이 문제를 이 투자자들이 감내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거래가 조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된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힘들고, 어디까지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물량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 주체들이 조금 그 눈치 보기를 하는 그런 장세 속에서 하락이 나타났다. 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네. 코스닥도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네, 이럴 그렇죠. 때는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아무래도 굉장히 크실 텐데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할지. 네, 우선 그 코스닥 시장도 네. 거래소 시장하고 좀 마찬가지로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포진되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제조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환율 문제가 부각이 되고 경기 침체와 관련된 문제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코스닥 시장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거래소 시장에 있는 후방 업체들이거든요. 네. 즉 제조업에서 큰 대기업들이 장비라든지 뭐 오더를 내리게 되면 1차 벤더 내지 2차 벤더, 3차 벤더 기업들이 그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제 생산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그 전방 산업들이 대부분 이제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 오더를 받는, 즉 대기업이 100을 생산한다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요 그것을 나눠 가지고 물량을 받아서 생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거죠. 네. 네, 하지만 이 코스닥 기업들은 옥석 가리기를 조금 하신다 그러면 이러한 그 낙폭은 지금 최근에 대략 그 10월 15일부터 해서 네. 굉장한 속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좀 그 과민한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네. 왜냐 그러면 자체적인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뭐 일본과의 그 대일본 관계에서 좀 경쟁 우위를 좀 갖고 있는 업체들은 네. 지금 환율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네. 자생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이 상당한 속도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 그 코스닥의 변동성 자체가 아랫 방향으로 크게 출렁인다고 해서 투매에 동참할 것인가라는 퀘션 마크를 던져봤을 때는 네. 투매에 임하지 말고요. 어차피 손실이 지금 큰 상태로 있다라면 네. 지금 이런 장에서 손절매를 하고 들어가서 과연 내가 손실 날 만큼 수익을 챙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네. 그죠?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조금 안정될 때를 기다렸다가 네.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과 맞춰 봤을 때에 단순한 심리적인 투매 물량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홀딩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내일장 포인트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들어보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대열 대표님의 주식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장 불안으로 현금 비중 60% 보유하고 있고요. 각각 20%씩 LG전자, LG패션 보유하고 계십니다. 먼저 LG전자입니다. 매수가 73,000원 전후 분할 매수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7만 원, 목표가는 88,000원으로 잡고 계십니다. 다음은 LG패션입니다. 매수가 32,000원 전후 분할 매수하고 있고요. 손절가 35,500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는 38,000원 제시하고 계십니다. 네, 포트폴리오 확인해 봤습니다. 네. 대표님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니까 모두 LG그룹이에요. 어떻게 네. 보다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로 먼저 LG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제가 뭐 LG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선 뭐 LG전자는 최근에 이제 그 뉴스가 좀 나왔죠. 네. 뉴스뿐만 아니라 레포트가 나온 게 3분기 이제 휴대폰 판매량이 이제 거의 700만 대 육박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노키아가 생산한 출하한 630만 대를 넘어섰다. 네. 핀란드에서 글로벌 시장이죠. 핀란드뿐만 아니라 핀란드 국민의 절반 이상을 먹여 살리고 네. 기존에는 굴지의 이 휴대폰이죠. 판매 기업으로서 그 누구도 따라올 데가 없었던 노키아마저 네.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LG가 조금 치고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LG전자의 그 기존의 주가 동향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즉 이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늦게 되면서 네.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고 이제 서서히 올라온다라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분명히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상존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현재 주가 자체가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대략 한 10만 원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 7만 원대 초반은 네. 상승 여력이 대략 30% 이상 남아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 뭐 가치 투자로서도요. 뭐 아주 긴 장기 투자 말고라도 중기 정도, 한 네. 분기 정도 보는 그런 모멘텀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 네.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화면을 좀 보시면서 네. 뭐 트레이딩과 관련된 전략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 차트의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우선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체크를 좀 해보죠. 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진행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기관들이 바로 최근에 상승세를 주도한 게 바로 이 기관들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기관들이 지금 투신권 내지는 뭐 다른 그 금융 투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뭐 순매수가 진행된 날짜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코스피는 내려오고 있는데 기관들은 매수를 하면서 이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다라는 거. 네. 분명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라든지 지금 뭐 실적과 관련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그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LG전자의 주가 모멘텀이 지금 주춤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금일 종가가 네. 73,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73,000원 전후해가지고 네.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기술적으로도요, 21선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네. 우상향하는 것으로 지금 터닝하고 있죠. 네. 이것은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네. 주가가 잠시 주춤하더라도 충분히 더 상승 모멘텀으로 네.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3,000원 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데요. 네. 비중은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하지만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가지고는요, 비중을 뭐 20%에서 뭐 많게는 30%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1차적으로요 10%씩 두 번에 나눠 가지고 73,000원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에 가담을 좀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우선 지금 그 단기적으로 접근한 그 짧은 트레이딩보다는 네. 조금 중기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게 이 종목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조금 큰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모멘텀, 즉 개별주처럼 하루에 7%, 10%씩 날아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면서 출렁출렁하는 그 리듬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20%만 비중을 실어놓고 주가가 쭉 상승하다가 또 눌림을 주게 되면 한 번 더 비중을 조금 늘리고 이런 전략으로 좀 중기 투자를 해서 목표가는요 대략 한 8만 원 선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서 8만 원 선까지 보는데 8만 원 선을 무사히 통과를 한다면 그러면 네. 8만 8천 원까지 10% 더 연장해서 네.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전략이 아주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21선과 차트 화면을 조금 보시게 되면 네. 21선과 61선이 어느 가격대에서 만나고 있냐면 대략 7만 원 선 가격대에서 지금 만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다음 주 되면 조인하겠죠. 네. 예. 그렇게 되면 강력한 지지대가 7만 원 선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7만 원대를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설정하시면 기술적으로 큰 부담이 없겠죠. 네. 예, 아랫방향으로 대략 3,000원 라인이면 뭐 손절 폭으로서는 뭐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8만 8천 원 제가 설정하고요. 손절가 7만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들어보니까 이걸 확실히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LG그룹이랑 관련이 없으신 건지. 네, 다음 주에 사지 마세요, 직접.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LG패션을 또 종목으로 넣으셨어요. 네, 그렇죠. 이거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LG패션의 투자 포인트는요. 우선 뭐 계절적인 요인과 네. 그다음에 LG패션 자체가 또 그 섬유의복과 관련된 업종이지만 내수 시장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이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는데 네. 환율과 지금 그 계절적 요인 네. 압축하면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절적 네. 성수기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투자 포인트로 이렇게 다가가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그 계절적인 요인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리면 네. 지금 그 산업혁명 이후에 좀 네. 거창하게 좀 들어가면 네. 산업혁명 이후에 이 그 석유 에너지죠. 네. 그러니까 그 화석 에너지죠. 네.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늘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이 환경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그 문제가 훨씬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봄과 가을이 엄청나게 사라졌죠. 짧아졌다라는 네.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올 가을도 지금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습니다. 9월달 접어들어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죠. 5도씩 6도씩로 막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 가을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네. 이 섬유의복 관련주들이 지금 뭐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니까 작년에 그죠 경기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그쵸. 계절 요인들을 잘못 반영해서 재고로 쌓아뒀던 것들이 지금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재고 순환도 조금 빨라질 것이고 네. 그리고 LG 패션은 또 중국의 라푸마라는 이 그 상표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은 다음 이제 내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다음 달 되게 되면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네, 그렇죠. 이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그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분배 정책을 이제 그 분배 계획이죠. 즉 소득을 재분배하는 계획을 실시할 거라는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즉 저소득층, 즉 중산층에서는 세금을 감면을 좀 해주고 네. 고소득층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도 네. 조금 튼실하게 만들면서 이 그 가처분 소득을 좀 균일화 시켜가지고 전반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걸 조금 감안해 본다면 이 중저가 브랜드인 이 라푸마 쪽이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엔화죠. 달러와 대비해서 그 차이나 엔이죠. 그 위안화의 그 가치가 네. 급격하게 지금 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과 위안화의 그 가치 상승이 맞물리게 되면 네. 이 구매 패턴이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내수 시장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구매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우리 국산 브랜드죠. 지금 뭐 대일본과의 그 관계가 지금 중국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 땅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의 지금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산 제품들이 또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본다면 네. LG 패션의 그 좀 실적 모멘텀은 뭐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네. 좀 해봅니다. 네. 투자 포인트가 아주 확실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투자 전략이 또 되게 궁금해질 것 같은데 네. 네, 매수가, 손절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이거 역시 지금 그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네. 기술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LG 패션의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금일 시장 역량으로 그죠 조금 긴 음봉을 두드려 맞았어요. 네. 그러나 뭐 무서워하실 건 없고요. 지금 21선에 딱 물려가지고 1차적인 지지가 형성은 됐었는데 만일에 오늘 유럽장이나 미국장 특히나 네. 다우존스 기준으로 네. 하락을 해버린다면 네. 월요일 날 갭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갭 하락한다 그러면 21선 이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준 라인을 21선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LG 패션을 투자하는 이 투자 포인트에 맞춰본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조금 아랫 방향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죠? 61선 정도 가격이 지금 35,500원대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 61선을 이탈하게 되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러면 밑으로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위험 구간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35,500원으로 짧게 설정을 해가지고 네.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을 했다가 나중에 그죠?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 다시 잡더라도 네. 일단 35,500원 손절 라인은 1차적으로 좀 네. 지켜주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매수 기준가는 금일 31,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가격 기준으로 해서 전후해서 이거 역시 한 두 번 정도 나눠 가지고요. 20% 비중으로 10%, 10%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조금 접근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요. 목표가는 우선 주봉 차트에서 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주봉 차트에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네. 대략 제가 설정한 라인이 대략 한 38,000원 라인입니다. 되게 높죠, 그죠? 네. 38,000원이면 상당히 높은 굉장히 가격인데, 높은데요. 예. 이 정도로 제가 설정한 것은 단기적으로 보고 먹고 나오자는 전략은 분명히 아닌 거죠. 자, 주봉 차트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요, 굉장히 주가가 날아가던 시기였죠, 그죠? 날아가던 시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던 국면 자체가 네. 대략 한 38,000원 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모드를 탄다면 모멘텀이 있다면 38,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일단 손절 라인을 지켜주고 아니면 손절 라인을 깼다가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만일에 네. 우리가 매수를 해서 모멘텀이 생긴다면 네. 이 종목 역시요 LG전자와 마찬가지로 리듬감을 타면서 비중을 실는 전략으로 가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네. 방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한데요. 네. LG패션이나 LG전자 손절 라인을 꼭 좀 지켜주시고 나중에 그죠? 만일에 손절 라인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단기 모멘텀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네.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좀 관망 모드로 돌아섰다가 그죠? 주가가 회복하게 되면 다시 잡아 들어가는 전략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투자 전략까지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장 상황 이렇게 안 좋았는데 내일 장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네. 보시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일 장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월요일 날 네. 시장은
금일 뭐 뉴욕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뭐 결정이 좀 난다고 보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요 2009년도,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네. 이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보다 이게 그 매를 먼저 맞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즉 네. 미국 장이 빠질 것 같으면 미리 빼버리는 거죠. 금일 뺐다는 얘기는 미국 장이 안 좋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네. 한 가지 좀 안 좋은 게 매를 먼저 맞았으면 비슷한 수준의 그죠 미국 시장 하락이 있다라면 우리 시장은 안 빠져야 정상인데 네. 빠지고 미국 장이 빠졌다 조금 빠져도요 그 다음날 캡 하락해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그죠 매를 두 번 맞는 그쵸. 셈이죠. 그게 좀 안 좋은 건데 일단 미국 장이 좀 오늘은 안 좋다고 보고 그죠? 먼저 이렇게 1.7% 급락했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거니까 중국장 영향도 분명히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안 좋다라고 보고 갭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는요 1875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돼 줘야 돼요. 네. 왜냐 그러면 이 9월 달입니다. 9월 달 최저점 자체가 1870포인트 정도의 형성이 75포인트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뭐 정확하게는 대략 한 73포인트 정도가 74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네. 1874포인트가 9월 달 저점인데 이게 이탈돼 버리게 되면 정말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단기 급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면 1874포인트는 좀 지켜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지켜진다면 미국 장도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하거든요. 자, 그런 국면에서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되 개별 네. 종목 자체가 뭐 LG전자나 뭐 이런 대형주라면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주가 그렇죠. 지수에. 네. 그래서 그 영향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1875포인트가 지지가 되고 반등을 시작한다면 LG전자도 그죠 올라가지 않고 계속 머물다가 지수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매수세가 붙을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죠 종목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종목이 너무 강해서 따로 간다면 뭐 따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대형주들은 지금 지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 그 코스피를 보고 대응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다음 주 코스피 시장의 핵심은 네. 1874포인트의 지지 여부에 달렸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츠맵 대박 공략주 시간 두 번째였는데요. 오늘 이대열 대표님의 네. 전략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이 시간에 주식천왕 대표님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